현재 중3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시험을 본 뒤 수시 정시 구분 없이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입시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취업자가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치고 실업자 수가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최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의지와 성의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GM의 조기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 위해 인천 지역 주요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천시는 GM 부평 공장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인천시장 선거 경선에서는 결선 투표제가 실시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OBS 스튜디오에서 후보자 경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 주식 사건으로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증권사 시스템 전반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감독 소홀과 늑장 대응에 대한 문제점까지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배당 인력 사고가 개인이 아닌 회사의 시스템 문제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유령 주식이 전산상으로 발행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거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에 증권사의 배당 시스템은 물론 주식거래 시스템까지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삼성증권에 현장 검사 인력 8명을 투입해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산 조작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증명된 만큼 신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당국의 관리 감독 시스템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해마다 증권사를 점검하고 있지만 배당 시스템이나 내부 통제에 대한 지적이나 조치는 없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대책회의를 여는 등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이 주말을 넘겨서 현장에 나가는 그러한 늑장 대응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감독 당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처럼 불신감이 커지면서 정부의 금융개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 정부에서 취임한 금융수장들이 잇따라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최응식 전 원장은 6개월 만에 물러났고 김기식 원장도 국회의원 시절 외유 의혹으로 위기에 몰렸습니다. 김 원장은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혹들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금융개혁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삼성증권은 유령 주식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주식을 매도한 모든 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자는 당일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있었던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가운데 당일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입니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당일 전체로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노조 간부들을 불러 피해 정황을 확인하는 등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년 전에는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삼성의 노조와의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장 폐업으로 인해서 1년 가까이 직장을 복귀하지 못하고 싸웠던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5년 동안 싸워오면서
저희 동료 두 분이 하늘로 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중 하나인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삼성의 노조 와해 관련 문건 6천여 건을 발견했습니다. 문건에는 노조원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이는 등 노조 와해 공작 활동이 담겼으며 단계별 대응이 담긴 문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섭 상황 언론 대응팀 등 별도 TF를 꾸린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삼성 노조와의 의혹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고소건에 대해 문건 출처를 삼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2015년 일부 무혐의 처분했지만 대법원은 삼성이 작성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지휘한 부분과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서비스의 수시근로 감독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삼성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아입니다. 교육부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25년 만에 수시와 정시 모집을 통합하는 방안 등이 담겨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현재 대학 입시는 수시 비중이 늘어나고 정시는 그만큼 축소되는 상황. 교육부가 마련한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 수시 정시를 통합해 이런 추세에 제동을 걸고 공정성 논란이 있는 학생부 전형을 손질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수능 시험의 역할은 확대됩니다. 수능 개편안은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원과 일부 과목 상대평가, 원점수제 도입 등 3가지입니다.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시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원점수를 활용하고 지금처럼 상대평가를 유지할 경우도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은 원점수를 도입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부 기재 항목에서 학부모 인적 사항, 수상 경력, 진로 희망 사항 등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입 전형 서류에서도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시기도 달라집니다. 수능 시험은 현재보다 2주 앞당긴 11월에 보고 11월 말부터 대학들이 원서를 접수받아 2월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단순하고 공정한 학생 중심의 입시 제도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지지해 주시면 우리 교육은 멀리 내다보며 한 발 한 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 개편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3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도 석 달째 100만 명을 웃도는 등 고용 상황이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4.5%입니다. 3월 기준으로 지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실업자는 작년 3월보다 12만 명 늘어난 125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석 달 연속 100만 명을 웃돈 것입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11.6%로 2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체감 실업률도 여전히 높습니다. 2018년 3월 전체 고용보조지표 3은 12.2%로 전년동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24.0%로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 2천 명 증가한 2,655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1월 33만 4천 명을 기록했던 신규 취업자 수는 2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게 됐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작년 3월보다 9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정부는 고용 문제, 특히 청년 실업난 해결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한 추경도 추진 중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 대책을 위한 추경과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가 빠른 시간 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러나 각종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정부가 목표로 한 4월 내 국회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OBS 뉴스 최한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길잡이가 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북미 간 대화가 순항 중임도 내비쳤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에 두 번째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부서별 1일 점검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준비위가 남북 의제와 협상 전략, 행사 운영, 또 대국민 소통 등을 잘 준비해온 만큼 앞으로 세부 일정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호기를 잡은 만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도 밝혔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상 최초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길잡이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북미 간 회담 준비가 순항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한중일 삼국 회담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여서 한일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보름 정도 남은 만큼 문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앞으로 모든 부서별 1일 점검 작업이 꼼꼼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회담 결과 관련 보도자료에서 고노 외무상은 위안부 합의와 독도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혀왔으며 강 장관은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확인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한중일이 5월 전반 도쿄 정상회담 개최를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8일에서 9일 이틀간을 축으로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세보다 싼 중고차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장이 난 것처럼 속여 다른 차를 강제로 비싸게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멀쩡하던 자동차의 연료 분사 장치인 인젝션을 꼽자 시동 소리가 약해집니다. 다른 차는 아예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시동 걸어봐. 차를 고장난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덜덜이 작업입니다. 중고차 판매업자 27살 이모 씨 등은 인터넷에 시세보다 싸게 차를 내놓고 구매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구매자가 나타나 계약을 하는 사이 밖에서는 몰래 덜덜이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는 차에 문제가 있으니 대신 다른 비싼 중고차를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달라거나 구매를 거부하면 욕설과 협박이 뒤따랐고 심지어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뭐라고 했는데 툭툭 막 이제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가슴 막 때리고. 이런 식으로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31명, 피해 금액만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이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협박 등의 혐의로 이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4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겹치면서 숨쉬기 힘든 하루였는데요. 오염물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국내 배출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도금 작업을 할 때 나오는 고농도 유해가스가 천장을 통해 밖으로 새나갑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켜지 않거나 고장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세정수를 쓰지 않고 굴이나 납성분이 포함된 폐수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서울시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 12곳을 적발해 구청에 영업정지를 의뢰하고 업주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를 가중시키고 대기오염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하게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모여있는 공장지대에 드론이 떴습니다. 드론에는 오염물질 측정 시스템이 있어 불법 배출 업체를 찾아내고 영상을 찍어 증거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실시간 대기질 분석 장비를 갖춘 이동 측정 차량이 투입됩니다. 의심 업체가 발견되면 사법경찰이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소수의 단속 인력으로도 수백여 개의 배출 사업장을 신속 정확하게 탐색을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길이.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을 통한 단속은 지난달 말 경기도 광주에서 시범 적용돼 불법 소각과 배출 행위 4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을 시작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투표에 돌입했고 사실상 광역단체장 공천을 끝낸 자유한국당은 내일 출정식을 열고 선거 승리를 다짐합니다. 이홍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를 뽑는 경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경선은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서울, 경기, 광주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충청권을 첫 경선 지역으로 선정해 안희정 파문을 조기에 진화하고 관심이 집중된 서울, 경기를 맨 마지막에 배치해 경선 열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선 후보자가 3명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은 경선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으면 1, 2위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결선 투표까지 치르더라도 24일엔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또 경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후보 간 TV 토론도 진행합니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인 경쟁을 해주시되 상호 도가 넘는 비방전은 자제해 주실 것을. 호남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자유한국당은 내일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듭니다. 우후죽순 난리가는 후보보다도 우리는 각 지역별로 최적의 후보를 한 사람만.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일까지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신청도 받습니다. 대상 지역은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입니다. OBS 뉴스 이홍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선거 경선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최고 득표자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입하기로 한 결선 투표제가 시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창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선에서 1위 득표자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특히 이번 경선에는 10%씩 가산, 감산 규정이 있어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이번 경선으로만 후보가 확정되는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김교홍 전 국회 사무총장은 50.01%를 득표해야 본선행 티켓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박남춘 의원의 경우 56%를 얻어야 합니다. 임기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이 다른 공직에 출마할 경우 득표율의 감산 1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은 46%를 득표해야 합니다. 여성 후보에게 25% 가산 규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그 폭이 10%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새 후보가 이 같은 득표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20일부터 이틀 동안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결선 투표에서도 가산, 감산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결선에서 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끌어내리는 이른바 역전승이 가능할지도 관심사입니다. 3위 후보의 지지자들이 전부 2위 후보에게 몰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2위, 3위 후보 간의 연대 정도가 관건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한편 OBS는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자 경선 토론회를 내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5분까지 105분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역대 단체장 선거에서 경기도 안성 지역 유권자들은 모두 보수 후보를 선택해 안성시는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들은 이번에도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천동현 후보는 지역 의료와 교통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여기가 수도권이니까 그 문제,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6차 산업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천 후보 외에도 21세기 교육장학회 이사장인 박석규 후보와 안성시의회 의원인 이영찬 후보가 가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24년 만에 시장 탈환과 최초 여성 시장을 기치로 김보라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20년 협동조합 활동을 바탕으로 밑바닥 지역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안성 발전을 위해서 같은 당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종군 후보와 중앙당에 몸담았던 이규민 후보, 안성시 축협조합장을 맡고 있는 우석재 후보가 새바람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안성시의회 의원 출신인 이기영 후보와 안성향토연구소 소장인 광명구 후보가 무소속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의 불출마 속에 여야 모두 경선판이 일찌감치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한국 GM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인천의 경제시민사회단체가 범시민협의회를 출범했는데요. 협의회는 정부가 한국 GM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해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와 인천 사랑운동 시민협의회 등 62개의 지역경제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체들은 한국 GM 경영 위기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인천 자동차 산업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범시민협의회를 출범하고 뜻을 모았습니다. 협의회는 먼저 한국 GM 경영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지역 상권이 붕괴되는 한편 인천 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GM은 단순한 자동차 생산 공장이 아닙니다. 인천 경제의 버팀목이자 20만 인천 시민의 목숨줄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GM이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한국 GM이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불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줄 것과 한국 GM 노사가 서로 협력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 차원에서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한국 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지만은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하고 인천시는 한국 GM 협력업체 등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90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GM 부평 공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협의회는 오는 17일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한국 GM 조기 정상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어 의지를 전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북한 매체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비핵화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꽃다발을 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각 군 총정치국장 등이 앞줄에 섰습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평양 만수대 언덕에 당정군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개막을 앞두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참배한 겁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 참가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무력기관 책임일꾼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급 기구입니다. 매년 지난해 결산과 평가, 예산, 조직 인사, 법령 개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올해가 주목되는 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지난 9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나왔던 회담 현안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 결정을 국무위원회에서 집행하기에 앞서 최고인민회의가 추인하는 형식으로 정상국가 이미지를 재차 강조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례적으로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회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나아가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의 입법 조치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6년 전 회의에서 헌법서문에 핵 보유국을 명시했습니다. 회담 전 나름의 절차를 밟고 있는 북한. 하지만 국제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OBS 뉴스 갈태용입니다. 용인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국토교통부에 접수해 고시된 인덕원선 흥덕역 설치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시의회가 4월 임시회를 열어 흥덕역 설치에 대한 시의 선결처분권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지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조건부로 인덕원선 기본계획에 포함한 용인 흥덕역. 용인시는 시의회 동의 없이 선결처분한 흥덕역 설치에 대해 4월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인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서 이번 의회에서 선결처분권에 대해서 꼭 그 가부에 대해서 좀 결정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인덕원선 흥덕역사 설치비 동의안에 대해 심사 자체를 보류했던 상황. 1,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특정 지역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고 국토비 확보 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개최 여부를 놓고 이견은 있었지만 시의회는 일단 이번 달 임시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흥덕역 설치에 대한 시의 선결처분권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찬반 결과에 따라 흥덕역의 존폐 운명이 갈리게 되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당론을 정한 것도 전혀 아니고 각자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용인시 미래 발전을 생각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공은 용인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인덕원선 흥덕역 설치 문제는 6.13 지방선거의 표심을 가를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고영규입니다.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노사의 자구계획을 수용해 STX조선의 법정관리 신청계획이 철회됐습니다. 산업은행은 STX조선이 제출한 자구계획에 대해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 컨설팅에서 요구한 수준 이상으로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경영 상황과 자구계획 이행 등을 계속 점검해 자산 매각 등 자구계획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거나 자금 부족이 발생하면 원칙대로 법정 관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8일인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인사혁신처 등의 연구 결과를 받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장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게 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컸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알제리 북부의 보우파리크 군기지 인근에서
현지 시간 11일 오전 군용기가 추락해 최소 105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군용기는 러시아제 일루신 수송기이고 군 비행장을 이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추락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군용기에 200명 이상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동쪽 해역에 매장돼 있던 히토류량이 인류가 수백 년을 대대로 쓸 수 있는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대량 채굴이 가능해진다면 히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영국의 과학 전문지 사이언티픽에 게재된 일본 와세다 대학 연구팀의 보고서입니다. 일본 땅에서 가장 동쪽 미나미토리 섬 주변 2천여 제곱킬로미터 해역 해저에 매장된 히토류양이 적어도 1,600만 톤이 넘는다는 내용입니다. 이트륨의 경우 인류가 780년을 쓸 수 있는 규모가 매장돼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히토류는 휴대전화와 반도체, 하이브리드차, 풍력발전 등 첨단 기술에 쓰일 뿐 아니라 군용 레이더와 스마트 폭탄 등 무기산업에도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21세기 황금이란 별칭이 붙은 이유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구체적인 매장량이 공개된 건 처음이라고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자원 속국에서 탈피할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납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로 보복했고 일본은 얼마 못 가 어선을 돌려보냈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의 95%를 생산하는 중국에 떠밀려 항복한 셈입니다. If China stop the supply the raw material, you will not use the mobile phone, and you will not see the TV, and you will not see any refrigerator. 앞으로 관건은 대량 채굴이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연구팀은 히토류 발견 지점이 해저 깊은 곳이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조만간 성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우려했던 불청객 황사가 빠져나갔고 현재 먼지 상황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지역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부산과 제주도에서 나쁨 수준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중국에서 또다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은 오전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일부 충북, 경북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 서울 아침 7도로 시작해 낮 기온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황사까지 겹치면서 호흡기 질환 등 감기 걸리기 쉽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식염수로 눈과 코를 세척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사 영향권인 서울과 인천 지역은 아침 출근길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 북부 지역 아침 기온 3도에서 5도 사이로 다소 쌀쌀하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 일교차 10도에서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아침엔 쌀쌀하겠고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그 밖의 전국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전 6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1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대전 20도, 광주 21도, 대구 22도,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의 물결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토요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1일 OBS 뉴스M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월드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